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올해 좀 있으면 이제 입춘이 되고 을사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요. 을사년에는 변동이 많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올해 을사년도 녹록지 않게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사주를 공부하면서 어떤 시대의 흐름을 좀 잘 살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21살 된 여자분 사주를 한번 풀 건데요. 이 사주도 우리가 공부해 볼 것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사주는 항상 월지를 중심으로 푼다. 우리가 일주를 중심으로 일주론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신살로 푸는 사람들도 있고, 물상으로 푸는 사람도 있지만, 사주를 정확히 풀려고 하면은 자평 명리학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일 정확히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신강신약이니 이렇게 억부용신이니 통관용신이 이렇게 하지 말고, 오로지 월지와 월지에서 투출된 월령을 중심으로 푸는 그런 방법들이 여러분들이 처음 사주를 시작할 때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주의 실력을 함양한 후에 그 다음에 신살이든 물상이든 아니면은 억부 통관이든 이런 것들을 대비해 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제 월제는 이제 진월에 태어난 정묘일주인데요. 그러면은 화생토 해가지고 상관이 이렇게 월제에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지장간을 보면은 을계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기운이 투출되어 있는가. 천간에 보니까 여기 진토에서 올라온 무토가 투출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는 누가 봐도 이제 상관격이다. 월지도 상관이고 천간에 투출된 기운도 상관이 이렇게 투출됐다 볼 수 있는데, 상관만 투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인도 투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인도 이렇게 투출이 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이렇게 편인을 보는 건 상당히 좋죠. 상관 폐인이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재주나 아이디어를 잘 활용해서 그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이다. 문장가가 될 수도 있고요. 작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에 나가서 자기 아이디어를 잘 활용해서 그것을 쓸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이 상관폐인이라는 기운인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이 경금이 을경합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인을 쓸 수가 없는 거가 되겠죠. 게다가 이 상관의 재를 보는 것도 좋아요. 상관생재하면 상관은 제일 좋은 게 재를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내 재주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재물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될 텐데, 이 정제도 이렇게 을경합 되는 바람에 재하고 인이 같이 묶여버렸습니다. 여기서 이 경금은 용신은 되지 않지만 이건 상신이죠. 이렇게 용신 상관에 상신 재가 있으면 상관 생재하는 그런 모양인데, 이 사주는 상관 폐인도 안 되고 상관 생재도 안 되는 그런 사주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어떤 재물을 벌 수 있는 어떤 기운도 약하고요. 내 재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공부라든지 이런 기운도 약합니다. 그러면은 공부도 안 되고 재물도 못 벌고 나는 이것저것 애를 쓰고 뭔가 벌리지만 되는 게 없는 그런 상태가 되죠. 상관이 뭔가 결과물을 내려면 재가 있든지 인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이 천간에 뜬 모습을 보면 가장 귀한 이 상신인 재와 이 제2용신인 인이 이렇게 잡혀버리면은 일단 이 사주는 패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지의 모습을 보면은 상관에 이렇게 재하고 이렇게 합치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그냥 드러나놓고 큰 돈을 벌진 못하지만 그냥 자기 재주 가지고 근근히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상관에 이렇게 인도 있어가지고 여기 지지의 모양새도 상관 폐인의 어떤 그런 모양을 보이는데, 이 인도 또 재에 그렇게 금극목해서 이 일을 또 제가 극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어떤 공부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고요. 일찍이 어떤 자기가 배움을 좀 가져가지고 자기 재주를 좀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를 못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게다가 이 사주는 이제 관도 없고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지켜야 될 도리, 규칙, 어떤 그런 것들은 별로 이렇게 개의치를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한테 관이라는 것은 내 직장, 직업도 되고 명예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남편도 되는데 이 사주가 무관사주에다가 그 다음에 묘신 이게 원진살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묘유충을 하죠. 내 배우자궁을 이렇게 극하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주 원국을 살펴보면은 어떤 이 사람이 나가서 뭔가 큰 공을 세우거나 그러기가 좀 약하고요. 공부가 잘 안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남편운이 약할 것이다. 우리가 사주를 보면 사주팔자 8글자를 보고 이 사람의 어떤 인생의 궤적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운을 대입해서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그것을 먼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사주팔자 8글자의 생극제어와 형충해합을 봐가지고 이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도록 설계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를 할 때 사주팔자 8글자를 자세히 살펴봐서 이 사람은 그릇이 요만하다, 이만하다, 더 크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직장생활, 사회적인 어떤 성공은 어떻게 거둘 것인데 육친적인 것은 어떤 아픔이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우자 덕은 약하고 잘못하면 배우자하고의 어떤 이혼, 이별수도 강하게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다. 그래서 어렸을 때도 보면은 이렇게 재운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상관 생재하는 모습은 괜찮고요. 그런데 이 지지로 보면은 이제 겁재가 들어와서 화생토 해가지고 상관을 생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어렸을 때 재운이나 이런 기운이 들어오면은 그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중학교 때는 거의 대학 직전까지도 갈 정도로 학교를 좀 잘 안 가고 그랬다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상관을 쓰고 재를 쓰고 그런 사주면은 일간이 좀 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일간을 보면 어디에도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기운을 설계시키는 상관을 쓰는 이런 사주가 뿌리가 없다 보면은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힘이 왕해야 그걸 설계시켜주면서 뭔가 자기가 어떤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상관을 쓰고 재를 쓰는 사주가 이런 식으로 일간의 뿌리가 무근이다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뭘 해보자 하는 그 의욕도 없고 별 그렇게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렸을 때 내 그 뿌리가 들어온 건 그나마 좋은데 그것이 상관의 어떤 그 기운을 더 생해주고 그런 이제 모양새가 되고 이 17살 때부터 지금 들어오는 운에 있는데요. 이 사주는 이 가장 귀한 정관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상관이 정관을 극하니까 상관 경관이죠. 상관경관 유하백단이라고 상당히 가장 안 좋은 그러한 어떤 지금 대운에 들어와 있다. 지지로서는 비견이 들어와서 이 상관을 생하니까 이것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뿌리가 들어왔다는 것 외에는 이 17대운이 좋을 게 하나도 없다. 특히나 이 정관이 깨지는 모습이니까 지금 21살인데 벌써 같은 친구들은 대학을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친구는 아직도 재수를 하고 올해 이제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이제 어떤 영화나 연출 쪽으로 뭔가 해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올해 그런 계통의 학교에 어떤 원서를 냈는데 어떤 지방에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게 공부가 썩 잘 되는 그런 이제 사주가 아니다 보니까 학습 능력도 좀 많이 떨어지고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다. 다만 이제
그 37대부터 들어오는 이렇게 이제 재운으로 들어오면 상관이 재를 보는 건 그렇겠죠. 그 다음에 상관에 인이 들어올 때, 그래서 37, 47대운이 이 친구한테는 그나마 이 상관이 재를 봐서 좋고, 저 상관 폐인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운은 그래도 괜찮게 흐른다. 다만 이렇게 흐르더라도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 재를 잡아도 그렇게 재가 크지 않을 것이며, 크게 뭐 어떤 재물을 번다 이렇게 얘기는 못합니다. 다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약간의 어떤 재물을 가지고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크게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면서 큰 재물을 얻는 그런 사주는 못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나 47대운에 여기 을류면은 다시 배우자궁에 이제 묘충이 들어오죠. 이때 아마 그 이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그 원국에서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운에서 한번 또 치고, 세운에서 또 유금이 들어올 때 한번 치면은 이혼 내지는 사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이제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은 사주 자체가 첫째, 일간의 뿌리가 없어서 뭔가 자기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좀 약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귀한 내 상신과 인이 이렇게 잡히는 그런 그 사주 모양을 보였기 때문에 본인이 살면서 상당히 좀 그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년에 수기운이 들어오면 상관에 이제 관방으로 오는 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그래서 이 사람은 37, 47 요 대운에 그래도 자기가 뭔가 어떤 재물을 좀 벌어놓고 좀 있어야 그나마 말년에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사주로서는 좀 어떤 힘든 모양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같은 친구분들이 와가지고 같이 봤는데 이분 사주가 굉장히 좀 그 힘든 사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은 해드렸는데 제 마음도 좀 그렇게 좀 찹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주가 좋은 분들이 오면 저도 그 기분이 좋고 신이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주가 힘든 사주를 보면은 이렇게 가지고 태어났는데 본인이 뭐 하려고 해도 힘이 없으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어떤 의욕도 없고 뭐 그런 어떤 모양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어떤 힘든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여자분 사주를 한번 풀어봤습니다.